안녕하세요. 오늘은 물류와 공급망 분야의 ESG 평가. 이게 참 복잡하죠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. MSCI, FTSE 러셀, S&P 글로벌 이 주요 기관들의 평가 방식 차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각 기관들이 물류 산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, 그리고 그 차이가 여러분 전략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같은 회사라도요, 어떤 평가 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ESG 성적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평가 철학이나 방법론이 제각각이기 때문인데,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ESG 전략 방향 설정의 정말 핵심이 될 겁니다. 단순히 점수를 넘어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볼 건가 이런 문제죠. 맞아요.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자료에 나온 핵심 정보들, 이걸 중심으로 각 평가기관의 특징이랑 물류산업 평가 방식을 한번 속 시원하게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. 자, 여러분 자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관 중 하나죠. MSCI부터 시작해 볼까요? 보니까 트리플 A부터 CC까지 7단계 등급을 쓰고 동종업계 내에서 상대평가를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물류 쪽에서는 특히 탄소 배출량, 그러니까 절대치랑 집약도 둘 다 보고요. 근로자 안전이나 공급망 노동 관행, 지배구조 투명성 이런 걸 중요하게 본다고요? 그렇죠. MSCI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. 다만 이게 상대평가라서요. 경쟁사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. 또 특히 그 논란 모니터링 시스템 있잖아요. 이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빵 터지면 등급이 실시간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. 사안의 심각성이나 기업 대응에 따라서 바로 페널티가 올 수 있다는 점.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. 자료를 보면 FST 러셀이 그런 것 같은데요. 0점에서 5점 척도인데 지표가 300개가 넘는다니 와 정말 꼼꼼한데요. 네, 맞아요. FST 러셀은 굉장히 상세한 분석을 제공해요. 물류 산업 특성도 잘 이해해서요. 도로, 해상, 항공, 이런 운송 수단별 기준도 다 다르게 적용하고요. 지역별 규제 차이까지 고려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, 노동 관행, 공급망 관리 이런 테마별 평가가 강점이죠. 하지만 그만큼 요구하는 데이터가 방대해서 모든 지표를 관리하는 게 좀 부담일 수 있다. 이 점도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. 와, 300개 넘는 지표라니. 정말 깊이 파고드네요. 마지막으로 S&P 글로벌은 어떤가요? 여긴 1999년부터 해온 기업 지속 가능성 평가, 그 CSA가 기반이고 0점에서 100점 척도의 산업별 맞춤 설문을 쓴다고 되어 있네요. 물류 분야에서는 운영 효율성과 환경 영향의 균형, 글로벌 운영 책임, 공급망 투명성 이걸 본다고요? 네, S&P 글로벌은 그 CSA라는 체계적인 틀이 강점이에요.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설문 응답의 비중이 꽤 크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충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느냐가 중요하죠. 물론 공개 정보나 미디어 분석, MSA라고 하죠. 이걸 통해서 제출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논란도 추적하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이 세 기관이 ESG 각 영역, 그러니까 환경 E, 사회 S, 지배구조 G, 여기에 두는 무게도 다르다고요. 자료 보니까 그 가중치 차이가 좀 흥미롭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환경 이 부문을 보면요. MSCI는 탄소 배출하고 기후변화 대응, 여기에 한 40% 정도 비중을 두지만 S&P 글로벌은 환경 경영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했는지 여기에 한 45% 정도로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. 그리고 FTSE 러셀은 자원 효율성하고 오염 관리를 약 35%씩 좀 균형 있게 보고요. 사회 S나 지배구조 G 영역도 마찬가지예요. MSCI는 인권지역사회, FTSE는 근로자 공급망, S&P는 인적자원 사회 영향 이런 식으로 각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달라서요. 여러분 회사의 강점을 어떤 기관이 더 잘 알아봐 줄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와, 정말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네요. 그러면 물류기업 입장에서 이 복잡한 평가들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?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쵸.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랑 회사 상황을 같이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. 만약에 MSCI 등급이 우리한테 중요하다,
그러면 경쟁사 벤치마킹이랑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, 이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. FTSE 러셀 기준에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송수단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고요. S&P 글로벌을 목표로 한다면 그 CSA 설문에 아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모든 ESG 활동을 정량 데이터로 증빙하는 것, 이게 핵심입니다. 여러분 회사 상황은 어떤가요? 어떤 전략이 가장 적합할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앞으로 평가 기준이 또 바뀔 수도 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2025년 이후로는요, 공통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 강화, 예를 들면 그 TCFD 아시죠?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기준 적용이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. 그리고 공급망 전체의 ESG 리스크 추적이 중요해지는데, 특히 물류에서는 스코프 3, 다시 말해 우리 회사 직접 운영 범위를 넘어선 협력사 등을 포함한 간접 배출량 관리, 이게 정말 핵심이 될 겁니다. AI나 IoT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ESG 개선 효과나 포장재 재활용 같은 순환 경제 기여도 평가도 점점 더 강화될 거고요. 네,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MSCI, FTSE 러셀, S&P 글로벌 이 세 주요 ESG 평가 기관이 물류 산업을 얼마나 다르게 평가하는지 그 핵심 차이와 또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. 이 차이를 아는 것이 효과적인 ESG 전략의 진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 기관 점수만 쫓아가는 것보다는요, 이들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상황이나 또 투자자의 기대에 맞춰서 균형 잡힌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겁니다. 어떤 평가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지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혹시 우리 회사 공급망 어딘가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ESG 리스크가 숨어있지는 않을까?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다음 시간에는 물류기업의 환경, 이 영역 평가 기준과 실제 대응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